안녕하세요, 가시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어제 원자재 관련주,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조심할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2023년에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내비쳤는데, 어제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의 의견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2023년이 아니라 빠르면 2022년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CNBC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 때문에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고,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연준에서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이 시기는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말처럼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은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 정말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말대로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연준 의견대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고 하반기의 추정치보다 더욱더 하회를 하게 된다면 또 24년으로 얼마든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3대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P 500. 지금 S&P 500을 보시면 어제 1.3%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0.9%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무려 1.6%의 큰 약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은 기술주와 성장주, 국내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이런 업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런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다우지수, 즉 코스피와 코스닥, 모든 시장을 합쳐놓은 하나의 지수로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다우지수가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또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확실히 추세가 틀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2.4%의 하락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낙폭이 강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의 약세 흐름이 나왔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내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의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의 몇몇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애플, 나스닥 내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약 1%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마다 시각 자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지수 대비 그래도 1% 하락이면 정말 선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은 어제 0.07%의 하락이 나왔고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성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종목도 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씩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마존, 애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오히려 어제 0.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1%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보시더라도 바닥권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5종목을 보여드렸고 성장주 위주로 주가의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기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자재 관련주,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엑슨모빌. 이 종목은 미국의 석유 회사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가판의 유가 상승과 함께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며칠 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빨라질 수 있다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지금 3거래일째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제는 2.5%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가격적인 측면이 크게 꺾이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크게 부러졌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주 구리와 관련된 기업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60일선, 121선 모두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좁혀서 보면, 자, 과거에는 60일선과 21선, 61선, 21선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만, 확실히 최근의 흐름, 누가 봐도 흐름이 한풀 꺾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와 관련해서 제가 3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동안 무려 7% 하락이 나왔고, 추세를 보더라도 과거와 달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동안 상승 흐름이 조금은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금융기관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이 다소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이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다국적 투자은행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60일선 아래로 내려왔고, 어제는 3.5%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흐름, 이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금융주들에게 이익 개선의 효과가 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어쩌면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 팩트 발표와 함께 주가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주죠. 여행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행주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여행주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을 크게 이끌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2배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2월달부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기에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이런 시그널들을 시장에 내비쳐줬고,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5개월과 6개월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배당 확대라든지 또 신한지주는 분기 배당,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기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차트와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코로나 직전 가격하고 조금은 괴리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선별해서 한번 우리가 금융주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흐름을 쫓아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염두를 해두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지난 2월달과 3월달 이때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때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왜 지금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러 가지 시점과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빠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볼게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이 2월달부터였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아마 상승이 이어졌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는 4월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월달과 3월달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 속에서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어졌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주,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들이 거의 10년 내 고점, 또 최고점 이런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이 되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부분이 더욱 부각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의 석유 종목과 구리 종목 모두 최근에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관련주들 지금이 가격 상승 국면에서 중간 단계였다면 더 상승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10년 내 고점 또 어떤 원자재는 최고점 이런 구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 조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다우지수를 포함한 원자재 관련주들이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주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조기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지만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주가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이미 종목 자체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성장주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단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었고 또 박스권에서 조금씩 추세를 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장주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반대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를 볼게요. 자, 채권금리를 보시면 이때 꼭지점 보이죠? 이 당시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연준에서 2023년에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내비치면서 한 차례 국채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어쩌면 2023년이 아니라 1년 더 앞당겨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다시 꺾이면서 1.44%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2월달과 3월달 이 구간에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터지게 된다면 분명히 채권금리는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금리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조기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제 성장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 지수가 일부 하락을 보였지만, 저는 채권 금리를 봤을 때는 어제 나스닥 지수의 하락 빠르게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서 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실적과 이익이 더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에 모든 종목을 매도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거든요. 지금 철강석 가격을 보시더라도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철강석 가격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서부 텍사스유고요. 가격 추세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다른 하락 없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밸런스라는 것은 어쨌든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국제 유가와 철강석 가격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언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하나의 정답을 내리지 마시고 여전히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는 증가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가격적인 면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자재 가격 추이하고 또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 다양하게 고려를 해보시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혹은 매수하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바라볼 때 항상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그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적과 업황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조금은 짧은 관점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볼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만큼 정확한 지표는 없습니다. 자, 지금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과거 3월달과 4월달 그때보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이 매력적이니까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많고, 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종목은 구리와 관련된 종목인데 풍산이거든요. 지금 이 종목을 5월달에서 6월 19일까지 현재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열심히 순매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주가를 돌려 세우는 데는 꽤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5월 첫날부터 6월 19일 현재까지의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 약 6천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철강석 가격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종목으로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최근에 성장주들 삼성 SDI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간을 좁혀서 6월달만 살펴볼게요. 자, 6월달만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많아지고 있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보면 바닥권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때문에 내가 대형주를 매수할 때는 이 수급이 정말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달 전에 못 산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덜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만약에 과거 대비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시그널, 신호가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발을 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은 네이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매수를 할 때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 우위에 있는지,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보면서 항상 매수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